그래서 여기 쌍따옴표를 붙이는 건 C 언어 문법적인 문장과 일반적인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벳 HELL로 이루어진 단어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출력은 어디에 보여진다? 콘솔 창이라는 곳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콘솔 창에다가 실행을 시키고 싶으시면 F5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콘솔 창 디버그 콘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헬로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줄 바꿈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줄을 바꾸고 싶을 때 역슬래시 N 이용해서 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역슬래시는 원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폰트 때문에 이게 역슬래시로 안 나오고 정말 원화 문자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역슬래시로 나와도 되고요. 원화 표현으로 나와도 잘 작동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문자를 보면은 줄을 바꿔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줄을 이렇게 바꿔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슬래시 2번 하면 요 주석이라 그랬죠. 주석은 소스 코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냥 건너뛰는 코드가 주석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달거나 아니면 내가 잠깐 실행하고 싶지 않은 코드가 있을 때 가려놓는 용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주석 처리하실 때 이렇게 슬래시 2번 눌러도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4줄짜리 코드를 여러분이 짜셨으면 이거 다 주석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한 번에 주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 4줄을 싹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KC 죄송해요. 컨트롤 KC 누르시면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한 번에 여러 줄을 주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풀고 싶으면 컨트롤 KU. 아마 제가 여기에 적어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단축키는 이 정도. 주석 컨트롤 KC, 컨트롤 KU. 자, 프로그램 실행은 컨트롤 F5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F5만 눌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단축키를 익혀놓으시면 되게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주석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요거 세미콜론이라고 그랬죠. 명령이 하나 끝나면은 명령과 명령 사이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에러가 나니까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이 소스 코드를 이루는 4가지 요소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 정립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정리한 거고요. 값이 있어요. 데이터.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자, 요 4개로 소스 코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언어 불문하고 모든 언어는 다 요 기본적인 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요것만 이용하면 조금 불편은 하겠죠. 그래서 언어 차원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 4가지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거. 프로그래밍 하시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하나라도 못하면은 그냥 프로그래밍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값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값이 뭔가. 자, 이 프로그래밍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정보 처리라고 부르거든요. 정보 처리.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우리 입맛에 맞게 좀 가공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값이라는 걸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값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이런 숫자들 있죠.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이런 숫자, 또는 문장, 이런 단어 같은 거 있죠.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를 의미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또는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정보들,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숫자 유형이 있고요, 문자 유형이 있고요, 숫자 중에서도 소수 이런 유형이 있고요, 진리값 유형도 있습니다. 논리값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값의 유형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유형에 따라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유형은 역시 숫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편한 문자, 필요하다면 이런 소수나 논리값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구분을 해서 다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거의 숫자를 많이 쓸 겁니다. 숫자. 그리고 문자도 많이 쓸 거고요. 이 두 개의 유형을 가장 많이 쓰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다루게 되는 값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말 그대로 다시 숫자는요, 그냥 이렇게 숫자를 그냥 적으시면 이 숫자입니다. 12, 100, 80 이런 게 숫자고요. 자, 우리 문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로, 요거 문자입니까? 문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자가 아니라 이거를 명령어로 봐요. 그리고 헬로라는 명령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문자를 표현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자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만 한번 보고 갈게요. 숫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값의 유형이 두 개죠? 숫자, 문자. 자, 쌍따옴표가 있으면은 문자, 없으면 숫자. 그래서 이렇게 12 해놓고 이렇게 쌍따옴표 감싸주면 이건 뭐다? 12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1이라는 문자와 2라는 문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건 문자예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값을 나열만 하면은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 값을 사용해서 뭔가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뭐 더하든 빼든 아니면 출력 명령어를 이용해서 출력을 시키든 이 값을 이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F죠. 자, 해서 다시 헬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문자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10 숫자 10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자, 하고 실행을 해보면 안됩니다. 자, C 언어에서 출력을 할 때 쓰는 이 printf에는 무조건 문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무조건 문자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0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쌍따옴표로 감싸서. 자, 그럼 10 나오죠, 여기 뒤에.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숫자가 아닙니다. 요거랑 완전 다른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숫자는 말 그대로 연산이 가능하고요. 뭐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게 가능하고요. 문자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못해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숫자랑 문자가 구분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지우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숫자를 표현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숫자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0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10 숫자가 아니라 1과 0으로 이루어진 문자라 그랬죠. printf라는 요 명령 안에는 무조건 문자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근데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일단 %d 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숫자 하나를 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d가 있는 요 위치에 숫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가 이제 문자화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헬로 잠깐 주석 처리하고. 자, 숫자 나오죠? 다시 숫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임의의 숫자 하고 실행을 하면 그냥 임의의 숫자 땡땡만 나오죠. 근데 여기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d라고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숫자 하나가 붙죠. 근데 이 숫자는 제가 여기다 숫자를 넣겠다고만 했지 어떤 숫자를 넣겠다 이건 아직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냥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별 의미 없는 숫자예요. 컴퓨터가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d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를 콕 집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은 컴마를 해주신 다음에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0이 들어가죠. 여기를 50으로 바꾸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임의의 숫자 땡땡 50이 나오죠.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문자 출력 기본적으로 문자 출력입니다. printf는 다시 printf 땡땡하고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요거는 문자입니다. 자, 그럼 숫자 출력 숫자 출력. 자, 요건 출력 안 된다 그랬죠?
이 괄호 안에는 무조건 문자가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숫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d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그 뒤에다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숫자 출력이에요. 문자 출력은 그냥 문자 넣어서 출력하시면 되고, 숫자 출력은 이 %d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그 위치에다가 대입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요게 이제 지금 줄바꿈을 안 해서 붙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줄바꿈 해줄게요. 자, 둘 다 10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출력 결과만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랑 그죠? 그럼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는 제가 이렇게 더하기 10 해볼게요. 이러면 20이 나올까요, 이게? 실행해볼게요.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서 문자 그대로 나오죠. 1, 0, 공백, 더하기 기호, 공백, 1,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숫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20이라는 산술연산을 못하는 거죠, 문자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용하게 되면, 요건 숫자라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10 더하시면 다시 20이 나와요. 산술연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똑같이 1010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값에는 유형이 있어서 숫자 유형이냐 문자 유형이냐에 따라서 작동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 출력은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문장을 출력을 해주는데,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부분을 출력을 해주는데, 만약 숫자 부분이 필요하면 숫자는 산술연산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 같은 거 다 하고 최종 결과를 이 부분에다가 문자 변환해서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20이 나오고요. 20을 문자화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출력하는 데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가장 우리가 초반에 많이 쓰게 될 출력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AA라고 한번 넣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20 다음에 줄이 안 바뀌고 AA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줄을 바꾸고 싶은데 이 줄 바꾼 문자를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막 여기다 넣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넣는 거 아닙니다. 출력되는 건 뭐다? 이게 출력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이 줄 바꾼 문자도 여기 안에 있어야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20이 들어가서 출력이 된 다음에 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출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불어서 이 우리가 다루게 될 데이터 값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값은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유형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요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설명한 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과를 볼 때 얘네들까지 같이 나오면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숫자 우리가 출력하는 법 알았으니까 한번 여러 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1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요런 걸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숫자 5번 출력. 그죠? 요런 거 이제 해보고 싶을 수 있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을 지금 5번 출력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5번 출력 되겠죠.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1 5개 출력한 거는 똑같은 숫자 출력하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1 5개는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출력하고 싶은 숫자를 1에서 2로 바꾸고 싶어요. 2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바꿔야죠. 근데 얘만 바꾸고 실행하면 됩니까?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여전히 1이죠. 우리가 똑같은 숫자 5번 출력하는 게 목표잖아요. 얘도 출력해야죠. 바꿔야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숫자 5개 출력되죠. 자, 또 다른 숫자 출력하고 싶을 수 있죠. 5. 그럼 얘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 5개는 똑같은 숫자를 임의해야 되니까 얘도 바꿔줘야 되고 얘도 바꿔줘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500번은 좀 심했고요. 20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20번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이거를 6으로 바꾸고 싶어요. 당연히 얘도 바꿔야 돼요. 얘도 다 바꿔야 되죠? 하기 싫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5개로 줄이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정확히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출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5를 5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5번 출력되려면 숫자 1개만 있으면 되죠, 사실. 그죠? 이 1개를 여러 번 이렇게 출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5를 지금 5번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숫자 5개, 서로 다른 5를 5개를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이 숫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붙일 수 있다면 얘네들은 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겁니다. 똑같이 5로 생긴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숫자 하나를 갖다 놓고 걔를 계속 출력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값을 재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계속 똑같은 5를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코드를 보면은 5가 5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꾸려면 5번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 값을 하나 저장해 놓고 똑같은 값을 계속 재활용하고 싶을 때 저장을 해놓고 씁니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 저장된 거를 똑같은 거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저장소를 찾아가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저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겁니다. 왜? 저장해놓고 계속 재활용하려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프로그램 C 언어가 제공하는 게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코드고요. 여기선 변수를 사용한 코드로 볼게요. 자, 변수는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를 상자나 그릇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 값을 물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변수는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기, 상자, 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은 있고 지금 그릇이 없어요. 그죠? 그릇을 만들어야 그릇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반드시 그릇이 만들어져야만 그 그릇에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릇 만드는 법은 일단 그릇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NEM, 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름을 하나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게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릇 같은 것도 그 목적에 따라서 생김새나 크기가 다 다르죠. 좀 똑같은 모양이어도 작은 크기의 그릇이 있고 큰 크기의 그릇이 있고요. 아니면 같은 크기여도 네모난 그릇이 있고 동그란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모난 그릇에다가 동그란 물건을 넣으면 안 들어가겠죠. 아니면 좀 남거나 꽉 안 차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만드실 때 크기와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게 값이거든요. 값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형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숫자. 그럼 숫자 저장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요. 문자를 저장하고 싶다? 문자 저장용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그릇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릇을 우리가 그릇이 여러 개 있으면 그릇을 찾아야 되니까 그릇에다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그릇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요 앞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릇은 숫자 저장용 그릇이다. 앞에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또는 문자 저장용 그릇이다. 이거 앞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컴퓨터가 알아먹고 이 그릇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요. 근데 C 언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하지 않고 숫자를 int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숫자 저장할 수 있는 그릇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자 저장하는 용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숫자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유형이 달라지면 이 부분이 계속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다 라고 하시면 소수 저장 그릇은
여기를 더블 이렇게 붙입니다. 또는 플롯. 그러니까 요 앞에는 이 그릇이 저장할 데이터 값의 그 유형을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자료형 이렇게 부르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 그래서 제가 뭐 자료형이라고 할 때도 있고 타입이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에는 타입이 있다. 그리고 변수를 우리가 콕 집어서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구별할 수 있는 변수명이 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은 타입, 변수명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했죠. 그럼 그릇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릇을 만들어만 놓고 그릇에다 뭔가를 넣진 않았죠.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5라는 숫자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이퀄로 넣으시면 돼요. 이퀄로. 오라는 값을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든 num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릇에다가 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퀄 있죠, 요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같다 의미 아니에요. 수학에서처럼 좌항과 우항이 같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 이런 의미예요. 제가 굳이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했죠. 지켜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num에 5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위치 중요해요. 요거 이퀄 기준으로 변수는 왼쪽에 와야 되고요. 값은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연산자는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변수가 아니라 값이 오면 에러가 난다. 무조건 변수가 와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저장도 했어요. 그릇에다 저장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꺼내 쓰기만 하면 되죠. 꺼내 쓰는 건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자, 변수를 이름으로 그냥 딱 부르시면은 변수 안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실행될 땐 어떻게 된다? 5로 바뀌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그냥 하나 띡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얘로 뭐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 자, 원래 이렇게 5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근데 5 대신 뭐 쓸 수 있다? 변수 안에 있는 값. 그냥 변수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변수의 사용이 되겠고요. 변수에 저장된 값으로 치환. 그냥 이름 불러서 쓰면 되고요. 실행될 때는 변수의 값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얘는 5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거예요.
됐죠? 자, 똑같이 5번 출력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줄바꿈 안 했죠? 이러면은 다 붙어서 나오니까 줄바꿈. 자, 됐고요. 실행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숫자는 인트라 그랬죠? 이 숫자 5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인트라고 만든 거고요. 다시 보면 똑같이 5가 나오죠. 자, 결과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 이건 5 5개 쓴 거고요. 이거 5 1개 쓴 겁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값 5번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똑같은 값 아니죠? 그러니까 생김새만 똑같이 서로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건 뭡니까? 그릇에 5 하나 딱 저장해 놓고 정확히 얘를 계속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에 주민등록번호를 붙일 수 있다면 얘네 5개는 다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요. 근데 얘는 다 정확히 주민등록번호가 같을 겁니다. 정확히 같은 5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를 1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걸 꺼내 쓰는 거니까 그릇에다가 값만 바꿔주면 이 그릇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그 값을 그대로 쓸 겁니다. 한 번에 다 바뀌었죠. 이렇게만 작성해 놓으시면 출력을 500번 해도 이거 한번 바꾸면 500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그 값을 계속 재활용해서 쓰고 싶다. 왜? 이렇게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문법들 있죠? 이거는 뭐 이해 영역도 있지만 무조건 이거는 체화시켜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변수뿐만 아니라 문법이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하시는데 사용하려고 보면 막 틀려요. 그래서 연습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원래 35분 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오버했어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이 리플에서 이거 사용해.